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이에요.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서 삶이 단단해진다. 너무 익숙해서 내버려 두었던 나의 말, 그 말로 내 마음과 감정과 진심을 돌보는 일. 저는 언어라는 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거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남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미소까지 예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처럼 과연 어떤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쁜 고마운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쓰여져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저는 항상 책을 보면은 하는 행동이 목차를 보는데, 목차 전에 프롤로그를 통해서 작가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를 반드시 읽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때 함께 프롤로그를 읽어보도록 하죠. 프롤로그.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루는 퇴근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서두가 길어도 너무 긴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야기 상대로는 꽤 괜찮은 사이인데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나는 그만 이렇게 대꾸해버렸다. 엄마, 요점만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해놓고 뜨끔해서 어머니의 딸의 볼멘 소리에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넘겼지만 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박준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런 나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들었다.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혹시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그러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IQ 244의 세계 천재 인명사전 4위에 오른 조상현 씨는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 뇌를 늘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 이렇게 보면은 방금 읽었던 부분은 프롤로그 부분이었고, 이 중에서 저는 항상 제목을 보면서 과연 어떤 문장이 궁금해지는가를 판단해요. 쭉쭉 보면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읽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읽을 때 굉장한 집중력과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원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책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이 중에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문장을 갖춘 제목을 골라서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이 전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책을 다 읽은 걸로 간주하고 삭제를 하죠. 저는 그런 식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저한테 맞는 것과 같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추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느낌이 있게 느껴지는 것, 전부 다 뭔가 좋은데 확 끌리는 게 지금 없어서, 질문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라.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질문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오늘 나는 최고의 존중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을 묻더니 내 대답에 성의껏 귀를 기울여 주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고 대답에 귀 기울여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 질문이 무엇일 때 효과가 가장 클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행복할까? 대답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리고 엉덩이가 들썩이게 하는 그런 질문은 무엇일까? 조금 광범위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물어봐 줄 때 행복감을 느낀다. 몇 년 전 국비로 가는 열흘짜리 업무 관련 해외 연수를 신청한 적이 있다.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면접장으로 향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고 3명이 함께 들어가 면접관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 회사에서 자신이 한 일 중에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말해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홍보 담당 직원을 뽑아달라고 6개월간 회사를 설득한 끝에 성공하여 매출을 올린 일이라고 대답했다. 3명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면접관 중 한 사람이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들밖에 없나? 성과치고 약하네. 오래된 일이라 면접관이 한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라기에는 너무 소소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말에 다른 면접관들은 희미하게 웃었고 우리 셋도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면접이고 그 면접관 입장에서 홍보 담당 직원을 새로 뽑아 팀에 배치하여 매출을 올린 일은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혹 면접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수없이 오간다는 점에서 면접과 삶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면접장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다. 삶의 대화가 짧은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면접장의 것과 같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면접 같은 대화가 삶의 대화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하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홍보팀 만들 때 사장을 어떻게 설득했어? 설득하는 과정에서 속상한 일은 없었고 다른 직원들 반응은 어때? 결국 네 일이 늘어나는 건데 힘들지는 않겠어? 이런 것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상대를 유도하는 질문이다. 이야기 없는 대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뻔한 인생 앞에서 누가 감동하고 그 삶을 돌보려고 할까? 그래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긴 책은 그에게 살아있음을 넘어선 존재의 확인이었다. 데이브는 이 일을 계기로 대화 부스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인생을 묻고 답하도록 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도록 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애인, 친구, 동료들은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을 것이다. 추파는 가을에 잔잔하고 은은하게 흐르는 물결이다. 그만큼 아름다워서 은근히 보내는 눈길이나 관심을 뜻한다. 어느 날 한 번쯤은 물어봐 줄래? 그때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런 추파는 기꺼이 응하자.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기준에는 약간 칭찬 위주로 저는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무언가를 이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칭찬을 하는 형태로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대목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걸로 갔죠. 사실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질문의 형태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죠. 관심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런 관심 없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지만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질문을 통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예로 들으셨죠. 이런 방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하기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관심이 우선이 돼야겠지만 관심이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칭찬 위주로 말을 예쁘게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장점을 더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단점을 더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은 장점을 보는 사람이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단점을 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선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번 주에 숙제는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요새 또 코로나 시대라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또 별로 없죠. 하지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한번 칭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쁜 말이 가면 또 예쁜 말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뭔가 사람은 칭찬해주는 사람을 또 칭찬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번 칭찬하는 주간으로 삼고, 과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지 확인해보는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약간 이 책에서 에필로그 부분이 있어요. 에필로그 부분에서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된다. 그런데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내 안에 높은 기준이나 틀이 만들어져서 열등감이 생긴다. 내 것이 아닌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가 나로 드러나는 말은 기준이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할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에필로그 부분에 오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고, 이 글쓴이 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쓴이 분이 아까 쓰셨던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칭찬을 통해서, 남의 장점을 보는 칭찬을 통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예쁜 말을 하는 방법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드리는 숙제는 아까 원래 한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가 늘어났어요. 첫 번째는 남의 장점을 봐보는 것, 그건 저의 주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4분의 3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죠. 그럼 안녕.